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입니다. 자, 날이 또 갑자기 추워졌네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요. 오늘 아침 원주 지역의 아침 기온이 4도로 어제 아침과 비교했을 때보다 약 5도가량 내려갔습니다. 낮 기온도 15도로 어제보다 낮게 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는데요. 오늘 아침 좀 옷 든든하게 챙겨 입으셔야 되겠고요. 농작물 피해도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주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좀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시 차원에서 브리핑도 재개했는데요. 그 상황 좀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또 횡성군의 2040 횡성 이 도시기본 계획안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또 강원도의 강원 세일 피스타 기간에 또 세일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특산물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 강원 세일 피스타를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10월 29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주와 홍천에서 학생과 교사가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8일 오후 기준 원주 지역의 학생 확진자는 총 5명으로 학생들이 밀집하는 학원가와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주교육지원청은 원주 지역의 전체 학교에 대해서 원격 수업 전환을 도교육청에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강원도와 평창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어제 교육연수원의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평가원은 지난달 24일 평창군 일원을 연수원의 건립 부지로 확정했고 이번 협약에 따라서 평가원은 교육과 업무, 숙박시설과 또 기타 부대 편의시설이 집적된 교육연수원을 조성키로 하고 도와 평창군은 부지 제공, 인허가, 또 진입도로 확포장 등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중앙선 원주 제천 복선철도 과정에서 신설된 남원지 역사와 서원지 역사에 대해서 원주시가 건축물 사용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남원 지역은 올해 말 중앙선 원주 제천 복선철도가 개통되면 폐쇄될 원지역을 대신하게 됩니다. 또 서원 지역은 중앙선과 경강선이 교체하는 철도 요충지에 건립돼 여객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 26일부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원주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4명이 발생했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이 확진자들의 대다수가 무증상이고요. 가족 또는 지인 간의 감염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좀 문제가 이 학교와 노인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요. 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오늘 이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기간에 원주시에서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네, 지난 26일부터 어제까지 원주시에는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현재 원주시의 누적 확진자는 149명이며 검사 중인 사람은 600명이 넘습니다. 지난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126번 확진자는 최근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한 여주시에 위치한 장애인시설 종사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번 주에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대다수는 원주시 봉산동에 위치한 토담식당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식당 운영자인 128번 확진자를 포함해서 현재 최초 감염 경로를 파악 중입니다. 이 식당에는 CCTV도 없으며 현금 결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자를 통해서 방문했던 사람은 모두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어제를 기준으로 이 식당을 방문한 사람은 101명으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원주시는 봉산동에 위치한 해당 식당을 지난 19일부터 24일 사이에 방문한 사람은 즉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또 확진자 가운데 등교 중이던 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146번과 147번 확진자는
136번 확진자인 초등학생과 태권도 학원을 함께 다니던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원주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원주 중학교에도 이동선별 진료소를 설치해서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대다수가 가족 또는 지인 간의 감염으로 이번 주 들어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했는데요. 어제 진행된 원주시 코로나19 브리핑 내용 듣겠습니다. 지금 128번이 최초인지 아닌지도 사실상 심층 역학조사를 해보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누가 여기서 최초로 감염시켰는지는 저희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교육청에다가 비대면 수업을 해라 안 해라 우리가 결정권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장학사를 통해서 우리 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법령으로 그걸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게끔 해놨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와서 누가 왔는지 다 파악하지는 못할 경우에는 이제 공개하던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접촉한 사람이 밀접 접촉한 사람이 다 파악된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하게 되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침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재량껏 동선에 대해서 상세하게 상호까지 공개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때하고는 상황이 더 다릅니다. 지금은 법령에 의해서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 차원에서는 학생들의 원격 수업 전환 직접적인 그 권한이 없습니다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원주 지역의 전체 학교에 대한 원격 수업 전환 또 도교육청이 요청한 상태라고 하니까요. 그 결론 조만간에 내려지겠고요.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우선 대다수 확진자들이 무증상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아주 경미한 두통, 발열을 느낀 경우가 많았으며 코로나19 증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원주시는 이번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빠르게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감염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현재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1단계를 유지 중이며 원주시도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일부 시설에서는 명단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원주시는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람이 특히 많이 몰리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진행된 원주시 코로나19 브리핑 내용 듣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수도권도 지금 1단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2단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태 추이를 좀 더 지켜본 다음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지역 경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1단계로 완화는 됐습니다만은 저희가 유흥 지점이라든지 일반원 시점,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계도하고 단속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에서 카드 사용량이나 매출액 이런 것 보면 단계 택지가 월등히 높습니다. 단계 택지나 봉화산 택지 이런 쪽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식당도 꽉꽉 차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감 놓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학교와 노인 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의 감염 확산 좀 없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32번 확진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밖에도 노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어제부터 전체 경로당 452곳을 잠정 폐쇄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690명의 활동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원주시에서 이번 주에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에는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사람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여행 첫날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고 함께 여행했던 일행 5명도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대기 중입니다. 제주도도 이 같은 내용을 원주시 보건소에서 통보받고 역학조사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당분간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속보 또 새로운 또 소식들 계속해서 바로바로 좀 우리 청취자들에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다양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횡성군이 2040년 중장기 발전 계획을 담은 이 기본 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절차를 밟고요. 그 뒤 연내에 강원도에 최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랍니다. 오늘 이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민일보의 박창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횡성군이 2040 기본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먼저 지자체의 기본 계획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자치단체별로 그 중장기 계획은 좀 10년 단위 또는 20년 단위별로 수립하게 되는데요. 네. 이번에 행정군이 추진하는 2040 기본 계획은 그 좀 시대 여건에 좀 대응하면서도 도시의 미래상을 세우기 위해서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계획에는 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라든가 강원도의 중장기 발전 계획 등 좀 상위 계획을 반영해서 도시 공간 구조 재편 계획이 담기게 되고요. 지역 개발에 따른 좀 토지 이용 계획의 구상안, 기본 구상안도 이번 계획에 담기게 되는 최상위 공간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40 행정군 기본 계획은 최근 지금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고령화라든가 이런 인구 구조 변화와 새로운 생활권 조성에 따른 공간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세부적인 중장기 개발 전략이 담기기 때문에 향후 행정군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미래 사항을 좀 내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네. 행정군은 좀 2040 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난해부터요 도시인항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시작으로 주민 참여단을 구성해서 추진 전략과 추진 과제를 도출을 했고요. 인구라든가 환경 변화를 예측한 도시 지표와 공간구조 재편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행정군의 그 20년 뒤 청사지인 2040 기본 계획안은 오늘 그 오후 2시에 행성문화예술회관에서 행성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청회를 통해서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자, 도시 기본 계획 향후 20년간 이 횡성군의 이 지역 발전 정말 최종 전략 또 밑그림 또 공간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또 그런 또 계획이 아닌가 싶은데 자, 또 이번 기본 계획안에는 횡성군의 6대 목표가 또 담겨져 있다라고 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 기본 계획 안에 행정군의 미래상이 좀 설정이 있습니다. 총 6가지로 분류된 미래상인데요. 그걸 좀 살펴보면 스마트 산업 물류 기반 구축, 미래 먹거리 생산 환경 확충, 평생학습 환경 조성, 행복하고 안전한 SOC 구축, 청정 친환경 생태 조성, 명품 관광 거점 도시 육성 등 6가지입니다. 이 목표가 2040년까지 추진할 행정군의 개발 전략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맞는 좀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원주에서 홍성 홍천을 연결하는 국도 5호선과 지방도 411호선을 중심으로 주변 시군과의 좀 연계를 통한 개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이모빌리티 선도 도시 조성이라든가 수도권 전철 행성 연장, 행성한호 5개년 기본 계획을 토대로 한 스마트 축산을 집중 육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읍면별로는요, 1개교시 평생교육 시범학교를 지정하게 되고요. 통합간지센터 운영을 통한 국민의 안전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경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앞들 2지구 개발과 단독주택 대상,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관광 거점 도시 육성을 위해서는 세기산 국가 생태 탐방로 관리라든가 동시적 상권 종합관광개발 추진, 행성 노지 체험장을 연계한 관광자원 창출 등을 추진수로 했습니다. 네. 뭐 이런 공간 계획도 중요합니다만 또 역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이 향후에 그 인구가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 또 이제 그 인구 수도 정말 노령화와 맞물려서 인구 구조가 또 어떻게 바뀔지 또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부분을 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산출이 되었습니까? 예, 지역 개발을 수립한 데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예측 인구가 좀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데요. 이번 계획은 지난 2008년 이후 한 10년간 행정군의 인구 증가율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이 기간이 한 0.57% 좀 인구가 증가한 걸로 나타났고요. 또 향후 지역 개발 계획을 복합적으로 예측한 인구 지표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정군의 2040 기본 계획 상주 인구는 6만 명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네. 지금 행정군 인구가 한 4만 7천 명이니까요. 한 1만 3천 명 정도가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 같은 수치는 지금 현재보다 한 105%에서 110%가 만약에 늘어난다고 볼 경우 6만 1,000에서 6만 4천 명으로 예상하고 이에 맞는 개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대략 한 6만 도시를 구성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맞춘 좀 주택 보급을 2040년까지 3만 8천 호를 공급해서 115%의 보급률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고요. 또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현재 17개소에서 2040년에는 25개소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강원도 차원의 통계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곳이 12곳이고 원주를 포함해서 횡성까지 6개 지역만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어떤 그러한 차원에서 횡성군도 향후 인구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또 예측하에 이런 또 기본 계획을 작성한 것 같군요. 자, 그리고 횡성 지역에 9개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권역별 개발 전략도 좀 윤곽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2008년에 좀 2020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요. 당시 좀 계획을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그 9개 읍면 중에서 횡성읍을 그 핵심 지역으로 두고 우천과 둔내면을 좀 부중심 도시, 안흥 강림과 갑천 청일, 공군 서운을 3생활권으로 설정하고 도시개발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이 계획이 2040 기본 계획에는 횡성과 우천을 하나의 도심으로 묶은 1도심으로 설정을 했고요. 공군 둔내 중심의 좀 부도심 도시, 그리고 나머지 서원, 갑천, 청일, 안흥, 강림 등 5개면을 5지역으로 변경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 읍면 지역의 주 개발 축을 보면요. KTX 노선을 고려해서 횡성읍과 우천 둔내로 연결되는 동서방향으로 설정이 됐고요. 서원, 공군, 갑천, 청일로 연결되는 구간을 생태 및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축으로 정했습니다. 예. 도시는 또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면서요. 여기에 맞는 또 도시 기본 계획도 이제 포함이 되었군요. 자, 그리고 또 이번에 도시재생 사업도 이 중장기 발전 계획에 포함이 돼 있어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예, 횡성군이 고려하고 있는 도심 지역 도시 재생 대상 지역은 총 5곳인데요. 횡성읍을 일단 보면은 읍하 1, 2에 소재한 구리고개 1호를 비롯해서 읍상리의 횡성 등기소 1호가 읍하 3리의 횡성초등학교 일대입니다. 이들 지역은 주로 저층의 주거 밀집 지역이거나 전통시장과 인접한 구도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은 둔내면 소재지인 자폭공리와 분방내리 1원의 골목 상권과 주거지 일대입니다. 또 우천면 면소재지인 우왕리의 소규모 주거지와 골목 상권에 대해서도 도시재생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예. 저희 기본계획안이 이제 주민들 의견 수렴을 위해서 오늘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인데 오늘 공청회 또 향후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 어떤 일정이 남아 있습니까? 네, 횡성군 2040 기본계획안에 대한 중민 공청회가 지금 아까 잠시 오후 2시 횡성군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가 됩니다. 군은 이날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이어서 다음 달 중에 11월 중에 군의회와 군계획위원회의 의견과 자문을 청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좀 기본계획안을 최종 수정 보완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12월 중에는 강원도에 2040 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신청서는 그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부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게 되고요. 이 절차를 마치게 되면 최종 확정은 내년 한 3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일보의 박청현 기자였습니다. 네, 강원도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이죠. 강원마트가 강원 세일페스타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코리아 세일페스타 기간에 맞춰서 함께 진행이 된다는 것인데요. 도내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의 입점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강원도 경제진흥원 이비즈니스 지원센터의 이학수 센터장 연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 강원마트에서 강원 세일 페스타,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에 맞춰 함께 진행한다고 현재 소개되었습니다만은 먼저 그 코리아 세일 페스타 또 여기에 맞물려 진행되는 강원 세일 페스타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네, 먼저 이제 강원 세일 페스타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연계되는 행사인데요.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정부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제 소비 진작 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금년도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코로나19로 인한 민간 소비 급감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범국가적 소비 진작 행사로 기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총력 지원하는 행사고 강원 세일 페스타는 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강원도와 강원도 경제진흥원이 참여해서 우리 강원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역시 그 강원 세일 페스타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겁니까? 강원 세일 페스타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10월 26일부터 예, 11월 30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좀 더 기간을 확대해서 우리 강원 지역 소비를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으로 그 기간을 강원도는 강원 세일 페스타 기간을 더 확대를 했습니다. 네, 이미 시작이 되었고 다음 달 말까지 이 강원 네네. 세일 페스타는 진행이 되는데, 네. 그럼 이것을 뭐 강원 마트에서 이렇게 구매를 요청하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온라인 행사는 강원마트와 이제 시군몰 저희가 운영하는 13개 시군몰이 있습니다. 강원도 내 시군몰인데요. 네. 거기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 대폭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 전 품목에 대해서 40% 할인 행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 할인 폭은 최대 4만 원까지 할인을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개 단일 상품에 대해서 쿠폰을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 품목을 할인 판매한다는 것인데 네네. 균일하게 40% 할인되는 겁니까? 네네. 그래요. 어떤 품목들이 입점에 있습니까? 저희 이제 강원마트에 등록돼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제품 수는 한 5천여 가지가 되고요.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계절 상품 뭐 옥수수나 산나물 같은 거는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는데 네. 그런 것까지 등록 그 상품을 모두 하면 13,000여 개 제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 뭐 필요한 건 다 있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먹을거리도 있고요. 네네네. 뭐 공산품도 많이 있나요? 네, 공산품도 있고 생활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도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가공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강원마트 그리고 또 각 시군몰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네. 일단 강원마트에 들어가면 다 이제 연계되어서 또 네. 시군몰까지 접속이 가능한 겁니까? 네네, 가능합니다. 예, 강원마트 뭐 검색창에서 이제 검색을 하면 되는 거고요. 포털 검색에서 강원마트라고 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직접 주소를 입력하시려면 한글 도메인으로 가시는 게 편한데요. 네. 그 인터넷 주소창에도 강원마트.co.com으로 네. 이제 네, 강원마트 입력을 검색하시면 하시면 돼요. 되겠죠. 네, 강원마트 검색하시면 바로 뜹니다. 예. 그런데 네. 이 강원마트 사실 그 평소에 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 평소에 좀 많은 분들이 방문하십니까? 또 회원가입도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이 강원마트 플랫폼이 저희가 회원이 현재 43만 명이에요. 올해 초에 뭐 감자 이벤트 하면서 많이 네. 유입이 됐고요. 주로 이제 서울 경기권에서 많이 있지만 뭐 제주도에서도 저희 거 구매하시고 네. 굉장히 많이 아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네네. 또 감자 열풍이 불었었는데요. 네네네. 그런데 그 제품을 구입하려면은 네. 회원가입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회원 가입은 안 하셔도 되는데 비회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또 별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창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런 이벤트에 참여하고 할인 쿠폰을 받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은 하셔야 됩니다. 네. 불이익은 없지만은 네네. 큰 이익은 없을 것이다. 예. 어떤 의미인지 알겠고요. 네. 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뭐 이벤트가 있다고 했는데요. 네. 또 어떤 뭐 행사 또 이벤트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요즘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고 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제 직접 판매로 이어지는 그런 행사들이 있는데요. 예. 저희 강원 세일 페스타 기간에는 11월 3일, 4일 그리고 11월 10일, 11일 총 4회에 걸쳐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그 라이브 커머스에는 유명 유튜브인 박꿈남 이제 구독자 수가 123만이신데 네. 이제 홍천 출신이시고요. 네. 그분을 섭외하고 이제 그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우리 대표님들 같이 동반 출연해서
방송을 알겠습니다. 통해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강원마트 생소하신 분들 좀 방문해 네네.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평소에 또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또 알뜰 이제 쇼핑 이번 기회에 또 좋은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원도 경제진흥원 비즈니스 지원센터 이학수 센터장이었고요. 자, 10월 29일 목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